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시설 환경연구센터에서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소장님하고 교수님께서 실제 우리 학교복합시설 만들어가는 사례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애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정말 잘 쓸 수 있는 학교 그 지역별 또 학교 유형별 어떤 모델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좀 같이 공유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부와 2013년부터 학교복합시설 사업 정책하고 이제 공모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우리 학교복합시설 초기에 기획 단계에서 어떤 계획 방향으로 좀 진행하는 게 좋겠는지, 그리고 또 외국의 저희 나라에 비해서 이제 외국의 이제 학교복합시설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데 그 사례들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중심으로 해서 저희 크게 4가지 꼭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우리 학교복합시설 홍보 동영상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교육과 돌봄을 비롯하여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문화, 체육,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공간입니다. 우리 화천은 접경 지역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아이들은 누구나 똑같은 형편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게 기성세대인 우리가 있고 지자체의 임무다라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었어요. 저희 화천군 온종일 돌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원어민과 한국인 담임 선생님과 함께 1년간 같이 매일 1일 3교시를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원어민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또 친근하게 접할 수 있어서 외국어 습득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매직 테니스라든지 바이올린, 첼로 등의 악기 수업, 그리고 실내 축구, 특히 문해력에 도움이 되는 스피치나 토론 수업을 선호하시고 있으세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연령대별로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1층에는 실내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2, 3층은 돌봄교실을 비롯해서 체육관, 창의교육실, 장난감 대여소, 영유아실 이렇게 영유아부터 초등까지의 어떤 교육, 학습, 놀이 위주로 배치를 했다면 4층은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스터디 카페에서는 주 7일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또 진로 진학 상담실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솔의 너나들이는 2023년 8월에 개관하여 정주 여건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문화, 교육,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솔의 너나들이에서는 필라테스, 라인댄스, 줌바 등 운동 프로그램과 요리 특강, 문화 공연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의 너나들이 카페 공간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 특강 수업, 교직원 힐링 바리스타 과정 등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네 주민분들과 학생들이 담소를 나누며 소통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협력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GX실, 소공연장, 조리실 등 시설 공유뿐 아니라 교과 과정을 연계한 학교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효과를 높여 배움의 즐거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화성시 이음터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화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신규 개발 지역으로 정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음터와 같은 학교 복합 커뮤니티 시설은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학교 복합 시설인 이음터는 학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음터의 활성화와 안전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홍보 동영상은 우리 학교가 신도시에 있는지 원도심에 있는지 구도심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학교가 필요한 시설, 우리 지역이 필요한 시설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만들었고요. 제가 강의 나오기 전에 잠깐 온라인에 얼만큼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신가 봤는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생각했고, 저희가 이제 우리 학교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복합 시설을 공모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그 운영 사례는 제 다음에 우리 용남고등학교 회장 선생님께서 또 실제 사례 중심으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복합 시설은 너무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또 이제 어떤 강의 자료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해서 식상하게 또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2023년 대비해서 2033년 보시면 거의 우리 초등학생이 반수 가까이 이렇게 주는 통계가 잡히더라고요. 올해 작년에 약간 그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추계상으로 우리 학교하고 지역이 없어져가는 그런 위기 상황이 전국 단위로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쓸 수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주 여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자체별로 설치해서 우리 학교 복합 시설이 그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로 됐으면 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추진한 학교 복합 시설은 크게 4가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교육하고 돌봄을 우리 학교 안에 이제 학교 복합 시설에서 좀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또 전국 그 지자체의 학교 복합 시설을 고르게 설치해서 지역이 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또 소멸해가는 그 인구 감소 지역이 저희는 거의 100여 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런 지자체에 우리 학교 복합 시설을 통해서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학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교육부에서 최근에 이제 법도 개정해서 이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랑 교육청에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확대하자,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적으로는 학교 복합 시설이 뭐냐면 학교에 일단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하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공공 문화 체육 시설 등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법에 보면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같이 협의해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공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간의 그 추진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최초에는 그 서울에 있는 금호초등학교가 2001년 정도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 교육시설 해서 지자체에서
투자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시설로 최초로 이제 시작됐고, 그 이후에 BTL로 일부 시설이 학교복합시설로 설치되고 2020년에는 생활SOC 사업으로 공무조정실 주도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2023년 3월 17일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향후 5년 동안 200개 학교복합시설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매년 40개교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되,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협력하는 그런 좋은 모델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선정하기 전에 이제 지도가 이제 왼쪽에 지도고요, 색칠되어 있는 오른쪽에 지도가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 사업을 한 2년 정도 추진을 해서 기초지자체가 이렇게 설치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색칠한 건 복합시설 중에 또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공모사업 하기 전에 216개 사업이었던 것이 한 80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2년 동안 296개 사업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별로 따지면 기존에 이제 당초에 87개 기초지자체에서 지금은 이제 132개 지자체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 전국의 이제 기초지자체에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학교 급별로 설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좀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폐교가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폐교를 활용하는 사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설 용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과거에는 체육관하고 주차장 중심으로 많이 지어졌었는데, 이제 교육부가 이제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돌봄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늘봄센터, 평생교육시설 이렇게 좀 다양한 용도의 시설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랑 교육청이 함께 그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운영권을 누가 가질지 이게 사업마다 달리 법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교육청이랑 지자체가 비슷한 비율로 가지고 있고, 대신 운영권은 대부분의 시설들이 좀 지자체에서 산하공단이라든가 재단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공모 선정된 사업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 횡성에 이제 서원초등학교 스포츠교육센터가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 이제 그 농어촌에 있는 학교가 되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교사동이 있고 이제 운동장이 있었는데, 그 운동장의 하부 공간에 수영장, 돌봄센터, 또 그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또 지하 주차장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이제 상부는 계속 이제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계획안이 되겠고요. 이건 서울의 이제 동진학교인데 특수학교를 새로 이제 그 신설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특수학교를 지역에 기존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에서 조금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진학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우리 학생들이랑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 지역 그 커뮤니티 카페, 작은 도서관, 체육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지역에 적극적인 호응을 얻은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구의 이제 경운초등학교 그 도서관이 되겠는데요. 그 학교의 그 여유 운동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기도 이제 그 대지 경사차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 경사차를 이용해서 하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상부는 이제 지역 주민하고 이제 학교 교사동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굉장히 큰 규모의 다양한 도서 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폐교 부지를 활용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홍성군의 스포츠문화센터입니다. 학생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야구장을 이제 폐교 부지로 활용해서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학교 복합시설 계획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21년 3월에 이제 학교 복합시설 법이 제정돼서 작년에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또 운영비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 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지금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업 수립 단계부터 학교 복합시설의 경우에 기획 단계, 발주 단계, 설계, 시공, 운영 단계가 쭉 있는데 일반적인 학교 복합시설 할 경우에도 다 이런 단계를 거치긴 하겠죠. 근데 박스로 제가 조금 쳐봤는데 학교 복합시설은 특히 그 학교 복합시설 사업적인 특성 때문에 저 네모 박스 한 단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나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야 되거나 하는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학교교육청 지자체 간에 뭐 조율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투자 심사도 또 교육청 쪽 지자체 쪽 양쪽 다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협의체도 아까 그 TF 협의체도 우선 그 구성을 해야 된다고 했고 또 지역과 학교가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수요 조사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절차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단계 중에 그 앞부분의 기획 단계에서 기획을 잘 해야지 그 이후 단계가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 어떤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계획하는 게 좋은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말씀드리고 또 우리 해외 사례 같이 좀 한번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 추진 방향은 제가 이제 크게 5가지 정도 중요한 사항들을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업 추진 및 운영 주체가 명확히 설정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뭐 하지 않겠냐 하는데 이게 뭐 한참 뭐 1년 지났는데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합의라든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사례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사업 추진은 어디쪽에서 하고 운영은 어디서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예산이 크게 나누면 설치비하고 이제 운영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진 주체 간에 어떻게 분담할 건지, 뭐 또 사업비가 증액됐을 땐 또 어떻게 분담할 건지 이렇게 아주 좀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학교 복합 시설 수요도 지역의 관점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 학교의 관점에서 어떤 시설들이 좀 유용한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부지 설정도 이제 어느 학교가 좋은지 그리고 또 어느 학교 안에서도 어느 위치가 좋은지 그런 것들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과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쓸 건지 지역에서 어떻게 쓸 건지 운영기관은 어디에서 할 건지 학교에서 직접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하고 이제 운영 주체는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르면 추진 주체 간에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좀 투자를 많이 했느냐, 어느 쪽에서 좀 더 이용을 많이 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고 소유 주체랑 운영 주체도 협의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복합 시설이 우리 그 학생들하고 학교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가장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추진 방안하고 운영 방안이 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추진 주체 간에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예산 분담도 이제 좀 뭐 굉장히 큰 쟁점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예산 분담을 결정하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사전기획 사례에서도 사업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착공시기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공사비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대신에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서는 좀 더 이제 공평한 합리적인 그 지원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시설 용도별로 지원비 기준 단가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 수립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사업비 산정 방식은 요 전에 사전기획 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기존에 그 이제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된 사례를 보면 예산 분담이 국비가 평균적으로 한 5%, 지자체가 한 42%, 그리고 또 교육부 지원비가 40%, 그리고 또 교육청 그 자체 예산이 한 13%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이제 투자 계획하고 운영비 뭐 분담 계획할 때 이 복합 시설이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쓰여지고 지역민들에게 쓰여지고 하는 것들을 좀 가늠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추진 주체 간에 예산도 수립하고 분담 계획도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시설 수요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지역에 대한 그 시설 현황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의 활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수요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관점에서는 기초생활 인프라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한 요 정도 수준에서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고 그 기준을 좀 정한 게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도서관, 우리 아이들의 돌봄 시설 이런 것들이 10분에서 15분 도보로, 그리고 또 광역으로 봤을 때는 차로 갈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정해놨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학교에 우리 지역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가장 기초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깊이 있게는 도서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인구 몇만 명당 몇 제곱미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지역과 학교에 도서관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세밀하게는 뭐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인근의 시설 현황,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뭐 중력모형이라는 그 이론이 있긴 있지만 그런 것들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그 부지 설정이 중요한데요. 부지 설정은 학교를 중심으로 어디에 이제 배치하게 될지, 배치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학교에 혹시 이제 인접 부지가 공공 부지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 또 학교 시설, 학교 용지라든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을 통해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학교의 이용성, 지역 주민의 이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사례가 많고, 마침 인접 부지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변경하거나 중복 결정을 하거나 학교 시설로 시설 결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와 연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그 엄사초등학교처럼 그 운동장 부지 전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전체를 포함해서 이제 검토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 최소한의 이제 운동장 부분들을 남겨야 되는 최소 그 면적을 설정하고 그 이외에 부지를 이제 활용 부지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하고 지역이 어떻게 나눠서 쓸지, 요게 이제 가장 나중에 이제 결정되거나 사업 계획이 다 수립됐는데도 결정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학교하고 지역이 어떻게 이용할지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의 규모가 필요한지, 기능이 어떻게 연결되는 게 좋은지, 나눠지는 게 좋은지, 그렇게 순서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또 교육시설, 주차장 이 시설별로 특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은 학교에서 얼마만큼 쓰고 어떤 시간대에 쓰고 지역 주민들은 또 방과 후에 어떤 시간에 얼마만큼 쓰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결정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외 복합 시설 사례하고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 일본 사례인데요. 요거는 올 초에 문부과학성 초대로 일본 갔을 때 저희가 특별히 학교 복합 시설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해서 다녀왔던 학교입니다. 요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구평화 소학교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폐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폐교 부지에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여기 굉장히 특수한 그 학교 복합 시설 사례인데 임시교사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부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민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 같이 한 부지 내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이제 반경 1km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이제 원 안에 7개 정도의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뭐 향후 한 10년 내외로 계속 이제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의 그 지역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순차적으로 개축을 하거나 기존 교사동 남겨두고 아니면 이제 모듈러 교실이라고 해서 모듈러 교실 굉장히 비싼데 모듈러 교실을 공사동에 그 부지 내 일부를 활용해서 모듈러 교실로 그 학생들이 임시로 쓰고 다 지어지면 또 이제 그 개축 교사동이나 리모델링 교사동으로 가서 하는 사례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이제 그 기존의 이제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1km 반경 내 학교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그 학교 안에서 그 공사 중인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1km 반경이면 이제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 이제 그 폐교를 활용해서 뭐 그 공사 기간 동안 한 뭐 길면 한 3년 정도 되겠죠. 4년 정도의 그 학교 생활을 여기 이제 그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을 해서 공사 기간 동안 요 이제 임시학교 교사동을 활용을 하고 이제 다 지어지면 자기 이제 지어진 본교로 가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한 6개, 7개 정도의 학교 이제 공사를 할 동안에 그 임시교사로 쓰는 그 지역 단위 그 학교 복합 시설 계획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이제 왼쪽에 왼쪽에 위치해 있고 여기 이제 동선을 완전히 차단해서 이쪽에 이제 복지 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동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동선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 이제 임시교사로 쓰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다 확보하고 있었고요.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센터 기능하고 장애인 지원센터, 노인 종합 상담센터 이런 여러 가지 행정시설들을 같이 확충하고 있었고 체육관도 그 임시 학교 교사긴 하지만 체육관도 학생들도 쓰고 지역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아주 큰 규모의 그 정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체육관을 확보하고 필요할 때는 무대를 이렇게 접어서 두고 또 그 뭐 이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무대를 좀 내려가지고 저희는 보통 관람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사실 무대의 필요성도 좀 있긴 있거든요. 단이 좀 있어야 시각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복합 시설을 활용한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이제 일본 사례인데 이치가와 제7중학교라고 이게 저희 이제 학교 복합 시설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소개되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지역의 이제 돌봄하고 노인 복지 시설을 학교 복합 시설 학교 시설과 좀 복합적으로 그런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 이제 요게 이제 전체 학교 교사동이 되겠고요. 요 위쪽에 2개 층 정도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노인복지시설 이런 게 되겠고, 여기 끝단에 있는 시설이 이제 지역 커뮤니티 시설이 되겠고, 나머지는 다 이제 동선들을 확실히 분리해서 학교 시설로 쓰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 제일 위에 2층은 이제 노인 시설로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지역하고 학생들이 같이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본 사례가 되겠는데, 2023년에 여기는 지역에 이제 상업 지역에 있는 아주 그냥 소규모로 된 학교가 이제 재건축 시점에 도래했고, 또 마침 그 지역 상업 지역도 재개발해야 되는 시점이 좀 같이 도래해가지고 학교의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지어서 학생들하고 그 지역의 그 상업 공간으로 같이 사용하는 좀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층부의 1층하고 4층 부분을 이제 학교에서 쓰고, 나머지는 호텔이라고 이제 근무 시설, 또 상업 시설 이런 것들로 이제 복합화하고 있는 사례인데, 저희도 이제 서울시에서 용산 그 지구 이제 재개발하면서 여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로 알고 있고요. 보시면 4계층이고 이제 운동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4층 위에는 이제 옥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부분에 이제 고층화가 돼 있는데, 이제 실내 운동장 4층에 이제 천장을 다 이제 전동식으로 다 개방해서 평소에는 그냥 야외인 것처럼 활용을 하고, 굉장히 덥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 도움 야구장처럼 닫아가지고 애들이 좀 쾌적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이게 여기가 교실이거든요. 교실인데 여기 그 사무공간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일부 공간은 저층부는 굉장히 매스가 크기 때문에 인접해 있고, 일부러 이렇게 보이게 창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튼 닫으면 이제 안 보이지만 애들이 뭐 이렇게 그 근무하는 거라든가 이게 직업에 대한 이런 그 것들을 현장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했다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을지는, 문부고 학성은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거꾸로 반문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고밀로 복합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좀 내 가지고 뭐 그 직업 교육 체험 뭐 이런 그것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핀란드 사례인데, 핀란드는 저희는 도시계획할 때 학교 시설 딱 결정하고, 옆에 뭐 공원 딱 결정하고, 또 뭐 문화시설 딱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핀란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할 때 아예 학교하고 공공시설을 아예 그 한 부지 내에서 시설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학교하고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거의 한 동처럼 다 복합해서 쓰는 사례들이 좀 많이 보여졌습니다. 2012년에 이제 지어진 학교 사례인데요. 여기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이제 고등학교, 초중학교하고 이제 고등학교가 같이 있고, 청소년하고 성인을 위한 도서관, 성인교육시설, 청소년 센터, 보육원, 그리고 특히 체육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갖추어진 학교인데요. 저희 나라도 이제 그 학생 수가 점점 감소되면 뭐 학교 통폐합도 고민하지만 초중이랑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냐, 초중고 같이 하는 방법 없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고등학교가 있고, 이제 초중학교 종합학교가 있고, 중간에 지역 커뮤니티 시설이 한 동으로 이제 엮여져 있고, 중간에 이제 모일 수 있는, 또 나뉘어지는, 각각의 공간을 나뉘어지는 공간이 있고, 이제 도서관, 모일 수 있는 큰 광장의 공간을 설치를 했고, 위쪽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큰, 한 800석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체육관이고, 아래쪽에는 일반 규모의 체육관, 또 뭐 배드민턴장이나 무도장으로 쓸 수 있는 좀 작은 체육관, 이렇게 이제 한 개 학교에 이렇게 다양한 체육 공간을 설치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개 학교가 또 지역이랑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그 목표로 한다면 이렇게 굉장히 큰 체육관 뭐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큰 규모의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또 학습 공간으로도 쓸 수 있게 좀 나눠서 그리고 중간에 로비 공간도 굉장히 잘 계획을 해서 학생들이랑 지역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계획한 사례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네덜란드 사례인데 네덜란드 사례는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합니다. 여기는 주거하고 우리 커뮤니티 시설, 우리 학교가 같이 복합된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도 작은 2개의 초등학교가 하나의 그 단지 내에 있고 저층부에 있고요. 그 상층부에 이제 주거 시설이 있고 주거 시설 나오면 앞쪽에 이제 체육관의 상부를 그 우리 학교의 마당, 지역의 광장 이런 걸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체육관하고 커뮤니티 시설은 학생하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1층에는 주로 이제 학교가 배치되고 2층에는 주거 단지하고 광장 이렇게 배치돼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고요. 이것도 이제 네덜란드 사례인데 여기는 이제 그 교육 과정이 완전히 자유로운 달튼형 그런 그 스쿨하고 일반 그 학교하고 작은 학교가 이제 2개에 묶여서 이제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우리 애들은 적성에 뭐가 맞겠는지 해서 이제 학교를 교육 과정 자체를 선택해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한 케이스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아주 작은 카페 실제로 판매를 하는 약간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카페하고 식당 그리고 또 소매품 판매하는 시설을 같이 해가지고 요 지역의 학생들이랑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달튼형 학교는 그 교육 과정 자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따가 최은진 교장 선생님도 조금 언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교실도 굉장히 가변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복합시설과 연계한 사례고요. 영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복합시설을 별도로 지어서 복합시설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교 시설을 굉장히 크게 잘 지어서 학교가 안 쓰는 시간에 학교 전체를 개방하는 그리고 또 임대료를 받아서 유지보수비라든가 학교 운영비로 쓰는 사례들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당도 굉장히 크게 가변식으로 하고 체육관 규모도 굉장히 크게 하고 과학실도 지역 주민들이 좀 뭔가 이제 과학 관련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 시설들 학교 전체가 복합 시설로 이제 개방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프랑스 사례는 요 단지 학교 부지가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커뮤니티 단지 안에 그 초등학교하고 그 유치원 보육원 여러 가지 그 좀 배울 수 있는 도서관하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지역 주민하고 학생들이 다양하게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별로 학교 복합 시설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고 특성도 다양하고 목적도 좀 다양한데 그걸 조금 정리해서 살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복지 시설 중심으로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업 시설, 숙박 시설 좀 더 이제 용도 자체가 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핀란드는 학교 안에서 복합 시설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계획할 때부터 학교 시설을 공공 시설의 하나로 보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학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려고 또 노력하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설치하기엔 부담되는 시설을 학생들이랑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좀 더 좋고 규모도 크게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은 사례들을 봤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개의 작은 학교를 설치해서 아마 원래는 딴 데 있었는데 이제 합해지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그 기존의 학교 특성을 살리면서 2개를 설치하고 이제 선택권을 주면서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와서 쓰고 또 이제 주거 공간까지 같이 해서 그 안에서 그 하루 종일의 그런 생활들을 어디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 영국은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복합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가 지역에 개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고, 프랑스는 그 학교 복합시설 안에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단지 안에 그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하고 이제 학교 복합시설을 같이 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이제 학교 사례하고 저희 이제 공모 사업 이렇게 많이 거치면서 저희가 좀 더 그 학교의 니즈 또 지역의 니즈를 좀 담아낼 수 있는 학교 복합 시설 사업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도 좀 확대하고 지원 정책도 확대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적인 수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학교 복합 시설 또 학교 이게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하고 지역이 자꾸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대상 범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단기적인 뭐 그 이제 정책 사업이 아니라 그 끝난 이후에도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 모델도 좀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